조영찬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미중 간의 이야기는 뭐 끝이 없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G2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간밤에 지준율을 또 내렸고요. EU가 중국 전기차 견제한다는 얘기가 이번 주 있었죠. 미국도 뭐 할 얘기가 태산인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과 미중 이야기 이슈들 깊게 다루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미국 대선 얘기도 해야 되는데 내년 11월이지 않습니까? 아직 먼 것 같은데 뭐 공화당 전당대회가 나와 하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압도적인데 또 뭐 법원의 얘기도 있고 내년 대선은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의 리턴 매치 가능성 있습니까? 얼마나 보세요? 네, 현재 두 사람의 지지율은 46%로 동률이기 때문에 리턴 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80세 고령이고요.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4건의 형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 가지 약점이 서로가 겹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소됐던 문서 유출 사건이라든지 연방의회 난입 점거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셀프 사면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방 주에서 기소됐던 뉴욕주의 회계 조작 사건 그리고 조지아주의 대선 불복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탄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4건과 관련된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보석 중이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미룰 수 없고요. 출석을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공판이 3월 4일인데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3월 5일 날 유권자의 35%, 15개 주의 선거인이 결정되는 슈퍼 화요일 바로 전날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슈퍼 화요일날 과반수를 얻지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둠 속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폴리티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공화당 지지자의 64%는 트럼프가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지지자의 88%는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무당파의 53%도 유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대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길을 걷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법원에 기소되는 게 아니라면 리턴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법원에 지금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공화당도 머리 아프네요. 그 안에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1위 하게 되면 그 안에 된다 안 된다 무죄다 아니다 하면서 내년 말씀하신 내년 3월쯤이 트럼프가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로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안에 지지율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다른 8명의 후보를 모두 지지율을 더해봐야 3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은 내년 3월 4일부터 있을 형사와 관련된 소송이 되는데요. 재판이 길어지고 기소된 핵심 참모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3가지를 뺏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뺏기게 되는데요. 재판에 출두하다 보면은 변호인과 또 협의해야 될 시간도 많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후보자의 시간을 뺏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금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재판이 길어진다면은 현재 정치 모금액이 5,460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게 모두 사용을 한 상태고요. 더군다나 조지아주와 관련해서 핵심 참모 18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변호사 비용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후보자로서의 정당성도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온다든지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온다면 공화당 안에서도 반 트럼프 지지자들이 한 12% 되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투표하느니 오히려 바이든에 투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3월 5일 슈퍼 화요일 전후에서 지지율 차가 이번 대선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이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구치소에서 머그샷
찍고 나서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치욕스러운 그거를 티셔츠 팔아가지고 선거자고 만드는 인물이잖아요. 야, 근데 이제 미국 대선은 이제 시작이라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추후에 좀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이야기가 더 직면한 이슈지 않습니까? 일단 중국이 이 정부 그다음에 공공기관 근무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시켰다. 공식적으로 아니다 이러면 설왕설래하는데 뭐 압박이 있는 건 맞는 거겠죠. 그 속내가 뭘까요? 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아이폰 사용과 관련한 제재를 점점 높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블룸버그가 보도했던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중국 외교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법이라든지 행정문서를 내려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행정 지도의 형태로 해서 한 장의 종이에다가 수기로 작성해서 이를 지키라고 보통 내려주기 때문에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제재 조치를 좀 확대시킨 것은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 공산당 안에 강경파들은 맞대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그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의 기밀들이 해외로 자꾸 유출되는 사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군상성 회의에서 아이폰을 끄고서 들어갔는데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외부로 빠져나간 적이 있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을 통해서 재택근무라든지 야근하면은 그 내용들을 아이폰을 통해서 기밀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아이폰에서 사용됐던 SNS라든지 메일 계정이 해킹당하는 사건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이런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외국산 컴퓨터 OS 소프트웨어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패권 견제를 하니까 중국도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애플의 아이폰 사용 금지에서 그치느냐 아니면 또 다른 테슬라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금 규제가 있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견제로 확전이 될 것인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술 산업에서는 왕이지만 미중 패권 전쟁에서는 체스판의 일개의 그 말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서로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하이테크 걸리버에 대해서 선망을 날리는 소위 말해서 코피 터트리기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화웨이, 틱톡뿐만 아니라 그 위구르 인권 문제와 관련된 CCTV 업체인 하이크 비전이나 다와 테크놀로지에 대한 규제를 했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테슬라, 퀄컴, 시스코 시스템즈뿐만 아니라 많은 그 반도체 기업에서도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애플이나 테슬라에 대한 그 보이는 강도 높은 규제책은 쓸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 90%에 해당하는 제품들과 관련해서는 중국 생산 규모가 무려 3천조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100만 명을 좀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측면에서는 본격적으로 노골적인 압박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수위 조절을 하면서 밀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렸고요. 화웨이가 7나노 AP를 사용한 메이트 프로 60인가요? 이걸 내놓으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아니 그렇게 우리가 규제를 했고 장비가 못 들어가게 했는데 어떻게 만든 거지?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는 뭐 상당히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화웨이 새로운 폰을 통한 중국의 반도체 산업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전 세계도 그렇지만 21세기에 들어서 강대국이라는 것은 세계의 그 핵심 산업들뿐만 아니라 기간 산업에 대해서 싸고 또 고품질의 대량 생산하고 국제 표준을 갖고 있는 제품을 얼마만큼 많이 공급해 주느냐에 달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항해서 그 통신 장비,
그리고 해저 케이블망, 그리고 인공위성과 관련된 표준을 갖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5G를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지도 못하고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4분의 1 규모인 27조 원의 그 R&D 투자를 통해서 7나노 칩을 생산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멀티 패널링 기술이라고 하는 수작업 형태로 칩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공정이 설계의 회로 패턴을 웨이퍼에 전사하는 리소그래픽이라는 그 공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EUV를 통해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DUV를 통해서 여러 번 회로 선폭을 반복해서 그리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수제 방식으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또 수율도 낮고 양산화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뭐 한국과 대만의 기술을 따라오긴 하겠지만 우리와의 기술 격차는 5년 정도, 2세대 정도 뒤처진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수작업 형태를 벌이긴 하겠지만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에 대해서 더 규제 강도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앞으로 초기술 격차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이 미중 간의 갈등, 그다음에 중국의 위험, 차이나 리스크가 부각하면서 자본들도 중국에서 혹은 기업들이 좀 빠져나오려고 하는가, 이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들은 이제 주식 자금들은 좀 미국 시장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기업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어떤지 알려주세요. 네, 지금 현재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는 워낙 중국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단숨에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다른 미국의 IT 기업들은 많이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안에서는 테슬라에 관련된 사항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세계 세 번째로 기가 팩토리 공장을 상하이에다가 건설을 했습니다. 이때 중국 같은 경우는 합작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동차세 폐지라는 우대 조건을 걸었는데요. 이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갔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 부품의 98%를 중국에서 조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하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테슬라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품질 관리한 노하우를 지난 4년 동안에 중국 기업이 엄청나게 베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중국 안에서도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테슬라에 맞먹을 정도의 강한 기업이 태어났었고요. 이로 인해서 2022년도에 전기 자동차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2위에서 3위를 밀렸고요. 올해는 7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7위로 밀릴 정도로 기술력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품질 관리 능력이 상당 부분 따라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얘기 말씀하셔서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지난번에 그러고 보니까 이 테슬라도 정보 유출 문제로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뭐 공공기관에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든가 그런 조치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확전될 건 아닌 걸로 보셨지만 애플 아이폰에 이어서 테슬라 쪽으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도 일견 있어 보이네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말썽꾸러기 그 방해꾼이라는 그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2021년 3월 달이었죠. 인민해방군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그 자동차와 관련해서 군사 관련 그 시설에 들어올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고요. 많은 국유 기업뿐만 아니라 공항에서도 이제 제재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같이 제재 강도가 계속 높아지는 것은 테슬라 자동차에 8개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해서 360도와 관련된 영상을 모두 수집하게 되고요. 또한 12개의 초음파 센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용 레이더가 장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모은 그 데이터,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업무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해외 정보기관에 유출될 수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후난성 공항의 주차장에서는 테슬라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후난성 같은 경우에는 최신 전투기 실험장뿐만 아니라 파일럿을 양성하는 기관이고요. 또 광동성의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은 테슬라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을 통해서 그 중국의 인공위성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군사 장비들이 많이 반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테슬라와 관련된 그 고급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보안에 문제가 된다면 계속 규제가 확산되고요.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되면 차이나 리스크도 이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테슬라는 우리가 주지의 사실이 뭐 차 파는 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슈퍼컴퓨터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관련돼서 노이즈가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중국도 이미 상당 부분 개방이 돼서 서방의 자본이나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들이 어려워서 만약에 철수를 하게 된다면 중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텐데 중국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계속 긴장 관계를 높이는 이유 왜일까요? 그다음에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청 기업을 통해서 그 외국 첨단 기업들의 기술력을 많이 빼오고 있는데요. 이 기술력을 어느 정도 배우게 됐으면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 제품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지 뭐 각종 SNS 통해서 나가라고 좀 요구를 할 정도로 상당히 압박이 커지고 있고요. 또 이런 해외 진출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은 외형을 좀 성장한다든지 중국 국유 기업을 통해서 많은 자금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또 해외 유명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몸집 키우기를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나오고는 있지만 뭐 중국 시장 자체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해외 제재가 그렇게 약발이 먹히지는 않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외자 기업들이 들어갈 기업들이 없다는 측면에서 뭐 중국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미중 간의 핵심 이슈, 미중 갈등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